Jeden Tag haben die mir so eine handgeschriebene Karte gegeben mit Empfehlungen drauf, Sehenswürdigkeiten und sonst was. 서울이 대단하다는 건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해외에서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산을 다녀온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 서울도 좋았는데 부산은 차원이 달랐다. Schön hier und auch viel ruhiger als in Seoul, das gefällt mir. Aber mit dem Wind ist es doch immer noch ganz schön frisch.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독일인 여행 유튜버 레너드입니다. 중국, 일본, 대만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이 청년은 서울에서 이미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또 한 번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것도 풍경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하루는 태종대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영도 끝자락에 자리한 이곳은 기암절벽과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곳으로 한국인들도 손꼽는 절경 중 하나인데요. 공원 입구에 도착한 레너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공원이 워낙 넓어 전망대까지 걸어가면 약 30분이 걸리고 다누비 열차라는 공원 순환버스를 타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레너드는 이 대목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고 하지. 배낭 하나 메고 세계를 누비는 청년답게 30분짜리 도보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30분을 걸어 올라간 끝에 마주한 태종대의 전망. 레너드는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맙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남해 바다였습니다. 수평선 위로 크고 작은 배들이 점처럼 떠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사이로 파도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이 청년의 얼굴에는 말 없이도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닌 사람이 이 풍경 앞에서 카메라를 꺼내 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흰여울 문화마을로 이동합니다. 절벽 위에 다닥다닥 붙은 하얀 집들, 그 너머로 펼쳐지는 파란 바다. 레너드는 이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췄는데요. 이거 그리스 아닙니까? 하얀 벽에 파란 바다, 언덕 위에 집들. 이게 어떻게 부산이에요? 그가 비교한 곳은 그리스 산토리니였습니다. 지중해 섬의 그 풍경이 부산 영도의 절벽 위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흰여울 문화마을은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곳입니다. 6.25 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절벽 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이 이 마을의 시작인데요. 그 역사의 흔적 위에 지금은 아기자기한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서 있고 집집마다 파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너드는 골목을 걸으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마을이 관광지가 된 건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냥 보기에 너무 아름답기 때문이다. 솔직히 지금 이 순간은 서울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다. 그리고 이날 여행에서 레너드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태종대 공원 관람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공원을 순환하는 다누비 열차는 이미 운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걸어서 나가려던 찰나 마침 버스 한 대가 서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버스는 공원 전용 티켓이 있어야만 탈 수 있는 차였습니다. 레너드에게는 그 티켓이 없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버스 문이 열렸고 기사님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냥 타라는 것이었죠. 티켓 확인도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태워주신 겁니다. 레너드는 버스 안에서 카메라를 켜고 이 순간을 기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티켓이 없었는데 그냥 태워주셨어요. 일본이었으면 절대 안 됐을 겁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규정이 규정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아십니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나라로 손꼽힙니다. 독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과 효율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두 나라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이 더 따뜻했다고 말한 겁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규정보다 눈앞의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 그 버스 기사님의 손짓 하나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너드는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느낀 건 진짜 환대뿐이었어요. 어디서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숙소로 돌아온 레너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하나의 따뜻한 장면이었습니다. 방문 앞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요. 숙소 사장님이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모어펀 모어허그스. 편지지 상단에 적힌 이 문구부터 이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Nie eine Drohnenshow gesehen, das wird das erste Mal. Jeden Tag haben die mir so eine handgeschriebene Karte gegeben mit Empfehlungen drauf, Sehenswürdigkeiten und sonst was. Das ist so süß. Ich liebe die, ey. Die besten Hotels, Hostels. 숙소 사장님이 밤에 직접 펜을 들고 한자 한자 쓴 편지입니다. 드론쇼가 무료라는 것까지 챙겨서 알려준 그 마음. 레너드는 이 편지를 카메라 앞에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숙소는 처음이에요. 한국에서만 이런 걸 경험했어요. Hier das Schlafzimmer. Wieder mal ein riesiger Smart TV, einen traditionellen koreanischen Hut. Wir haben hier ein großes Bett, einen Ventilator, den man natürlich jetzt nicht braucht.
Und wir haben noch sowas hier. Ich weiß gar nicht genau, was das ist. Und einen Brief für uns oder eine Nachricht. Und natürlich wie überall bisher in Korea die 그리고 이날 밤 레너드는 편지에 적힌 그 장소로 향합니다. 광안리 해변이었습니다. 광안리 해변에 도착한 레너드. 저 멀리 광안대교의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고 해변에는 드론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밤하늘에 불빛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 그 다음엔 수십 개, 그 다음엔 수백 개. 그 빛들이 일제히 움직이더니 하늘 위에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드론이 하늘에서 살아 움직이며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색깔이 바뀌고 형태가 변하고 광안대교의 조명까지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탑니다. 레너드는 그 장면을 눈에 담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저 빛 하나하나가 전부 드론이에요. 드론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실제로 이 드론쇼는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드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조율하며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이 기술은 이렇게 해변 야경과 함께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정기 드론쇼로서 부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숙소 사장님이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으로 알려줬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드론쇼가 끝난 뒤 레너드는 카메라를 향해 이날의 감상을 정리합니다. 귀까지 따뜻하게 감싼 모자를 눌러쓰고 드론쇼의 조명이 아직 눈에 남아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은 내 평생 가본 곳 중 최고 리스트에 올립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날 중 하나였어요. 서울과 부산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부산이 더 내 스타일이에요. 덜 복잡하고 덜 바쁘고 바다가 있고 자연이 있고 사람들이 여유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이 청년이 부산을 인생 최고의 리스트에 올린 이유는 광안대교의 야경도 드론쇼의 화려함도 아니었습니다. 티켓 없는 외국인을 말없이 태워준 버스기사님, 밤에 손으로 편지를 써서 드론쇼를 알려준 숙소 사장님,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이 도시의 온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이 나라에서 이런 온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혼자 배낭 하나 메고 날아온 이 청년은 단 하루 만에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 같은 드론쇼보다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부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한민국의 따뜻함과 자부심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태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장면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